녹내장인 분들이 안압이 높아서 안압을 측정했거든요. 최근에는 안압은 정상인데 녹내장인 경우가 흔하게 발견되면서 녹내장의 정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외부에 있는 시각 정보를 눈에서 뇌로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시신경에 병증이 생겨서 형태학적 변화, 그리고 이로 따라서 점점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시야 결손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 녹내장이 왜 중요하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복될 수 없는 실명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실 우리 눈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각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 수정체에 동공이 있죠. 거기 이제 수정체를 통해서 유리체라는 곳에 물이 차 있고, 쭉 가면은 그 끝부분에 시신경이 있는 망막과 황반, 맹점 등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황반입니다. 황반은 시신경이 다 모여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유리체 안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가장 약한 부분인 황반 쪽을 압력이 가해져요. 그러면 그에 따른 구조적인, 형태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즉 우리가 카메라 예전에 찍으면 카메라에 필름이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필름이 우그러지는, 즉 필름에 형태학적 변화가 생기니까 빛이 들어와서 형태가 필름 형태를 가지는 망막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고르지 않은 이런 시야 결손을 보이는 질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압력 변화 없이도 생기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녹내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과 그 빈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요? 바로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말이 어렵죠? 이게 가장 흔한 녹내장입니다. 이 눈 안에 있는 액체인 방수의 배출구가 열려 있다. 개방각 열려 있으니까요. 원발성이라는 것은 프라이머리라는 뜻으로 원인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즉 원인은 모르지만 이 녹내장 환자들은 이 개방각이라고 하는 방수의 배출구가 열려 있는 거죠. 방수 배출구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안압이 증가합니다. 안압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고안압성 녹내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 안압의 정상인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압의 정상 범위를 일반적으로 21mm/H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낮은 경우를 보통 우리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 왜 무섭냐고요? 시야의 손상은 녹내장이 중기 이후에 진행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또는 눈을 다쳐서 우연히 안과에 갔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안압을 조절하는데요. 그래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수술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수가 나가는 배출이 갑자기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속하게 안압이 증가되겠죠. 그렇게 되면 눈도 아프고 출혈되고 시력도 떨어지고 두통에 구역질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뚜렷하니까 눈에 문제가 있구나, 응급실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 안구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하면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어르신 중에 갑작스러운 안구통과 편두통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저희들은 바로 안과를 보내고요. 레이저 및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안압을 조절하면 회복을 하는데요. 만약에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지속적으로 3주 이상, 6주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수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시신경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 폐쇄각 녹내장,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방수가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막혀서 안압이 올라가면 그러면 폐쇄각 녹내장인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달리 서서히 나타나는 개방각 녹내장, 열려있는 경우랑 아주 비슷하네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 이후에 만성적인 경우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등으로 치료하지만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에 관련된 녹내장도 많은데,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안압이 상승하는 경우, 약물을 끊으면 좋아지겠죠? 맞습니다.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약물을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수술적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고요? 약사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또는 안과 의사나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한 약물을 본인의 일시적인 눈의 충혈감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방 없이 약사분의 상의 없이 자의로 오랫동안 요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거기에 있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고 약물 치료와 관련된 녹내장이 될 수 있으니 안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2차성 녹내장, 보통 1차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을 모르는 거고요. 2차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있는데 백내장, 즉 우리 안구 앞에 있는 이 렌즈라고 불리는 곳이 혼탁해지거나 망막질환, 즉 카메라에 필름 부분, 포도막염, 이런 분들의 염증이 생겨서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이 굉장히 빛에 민감하거나 밝은 빛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유아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 아이가 이 눈의 검은 자가 흰자보다 더 커요, 다른 애보다 검은 자가 커요 라고 안과에 왔다가 우연히 선천성 또는 유아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천적인 구조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안압증이 발생하게 되면 안압 정상이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21mm 머큐리보다 높은 경우 그걸 우리가 고안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안압증은 안압을 측정했는데 시신경이라든지 또는 시야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고안압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치 고혈압처럼 지금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관찰할 때는 녹내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관찰이 필요합니다.